살기 좋은 어떤 서귀포시, 희망의 서귀포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의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오영훈 지사님이 오시고 강동원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서귀포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900억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의료에 90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는 중증병상 증설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요양병원 인근에 요양병원을 건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그리고 강동원 시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읍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민간협력 대정에 민간협력을 만들때 그 부분도 우리 강동원 실장님을 믿고 희망을 좀 가질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될 거라고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년 봄부터는 어린이 환자인 경우는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가파마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9월 초부터는 안덕 대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11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대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의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잘 길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계기로 해서 서귀포시의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 논의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지부장 양연준입니다. 저는 2010년도 경부터 우리 이렇게 공공병원 노동자 중심의 이렇게 병원 노동자의 대표격이나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서귀포 의원을 만났을 때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거는 그 서귀포 주민분들이 제일 바쁠 때가 규율절이죠. 제 밑강 딸 때. 밑강 딸 때는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여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다 밑강 따는데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집에 있는 개도 밑강 따는데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던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다 서귀포도는 입원을 시키고 밑강을 따기 시작합니다. 서귀포도는 우리 서귀포 주민분들의 농가 소득지인데 기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농가분들은 너무나 절실한데, 그리고 또 신기했습니다. 제가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은 권역책임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은 그 지역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권역책임 의료기관과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느낌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차이를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처음 서귀포 만나고 병동간호사들 얘기 들었을 때 들었던 말은 제주대학교 병원에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최소한 생각한다고 하면 어딘가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들, 부분들을 다 서귀포의료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병동간호사분들은, 병원 직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그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10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들이 실제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저한테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령사회에 접어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최소한의 존중과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몸이 쌩쌩하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노동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대해서 우리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서귀포도는 그동안 그 역할을 훌륭히 잘 해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서귀포 주민한테 많이 들었던 말은 비판과 비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적자병원. 군대를 보고 적자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좀 회계도 수입 지출하지 않고 국가의 그런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공공병원의 왜 수입 지출 적자는 개념이 필요한지를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때 그 이번 기자들은 토론회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좋은 우리 서귀포 주민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고 정말 근본적으로 좋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그 앞서 제가 제주도의 도민들의 건강 문제, 의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공공의료가 강화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5분이고 제가 저희들 받은 시간 25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제주도의 인구도 인구인데 제주도에 사실 이게 생활인구라 그래서 관광이나 업무차 다녀간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70만 정도가 주민등록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생활인구로 하면 거의 100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모두 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저출생 인구 고령화 이 문제는 제주도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여기 보여져 있는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들의 건강 수준이 어떤가는 이제 대개는 사망률 이제 많이 보는데 사실 2002년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2002년도에는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은 그런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 2021년도 이게 보니까는 그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전국보다 더 사망률이 높은 그런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수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옛날에도 사실 제주도민들의 의료 문제는 사실 문제가 컸는데 이게 아마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의료 문제가 갈수록 더 중요한 도민들의 어떤 생활 이슈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기대 수명,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거가 있는데 건강 수명이라고 해가지고 병 없이 쭉 생활하는 그거를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민들의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은 훨씬 더 좋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슨 당뇨나 혈압이나 무슨 사고에 따른 장애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병 없이 지내는 그거는 훨씬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주도민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건강 격차 이거가 상당히 큰 거고 이거는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훨씬 더 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지금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예방 가능 입원 환자 수는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1차 의료하고 관계된 겁니다. 당뇨라거나 혈압이라거나 이런 것을 약을 잘 먹고
식생활이나 운동하나 이런 걸 운동 같은 걸 잘 하면 질병을 만성 질병이 있어도 입원을 덜 하고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방 가능 입원이 이제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한 평균 정도 가는 그런 수준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굳이 비교한다면 서귀포시의 1차 의료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예방 가능 입원 환자 수가 제주시에 비해서 더 높다. 즉 다시 말해서 1차 의료나 질병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의 비만율이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 제주도민들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10개 시도 가운데서 비만율이 가장 높다. 최근 17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무려 12번과 13번인가 1등을 한 도가 제주도고 1등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 탑 클래스, 비만율로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거가 이제 많이 있긴 한데, 하여튼 제가 찾아본 논문이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제주도의 보행 환경, 걷는 환경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제주도가 자동차가 너무 많고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대중교통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어쨌든 일단 걷는 측면에서 보행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전에 대전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산 지가 한 10년째 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제가 자가용을 몰고 나가는 것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시계가 있는데 이걸 차고 하루에 8,000번을 걸으면 200원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거 날마다 8,000번 쳐갖고 200원 받으려고 딱 집에 갔는데 7,300보다 그런 쓰레기 버리다 나가거나 아무튼 그래서 기어이 200원을 봅니다. 이게 상당히 아무튼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은데 이거를 그냥 걸으라 이렇게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걷기 좋은 환경 그리고 다양한 걷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생활 실천이라는 안 되고 어떤 건강 습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가 우리 제주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니까는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률이라거나 또는 공공장소 음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전국에 비해서 높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면 커서도 쉽게 그런 일들에 이어지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암검진 수급률이 전국 대비로 같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암 발생률은 전국 대비 낮은데 암 사망률은 전국 대비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암을 늦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늦게 발견하면은 아무리 요새 현대의학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늦게 발견하면은 아무래도 생존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표가 이렇게 바로 한 거로 나와져 있는데 다만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되게 의료 이용을 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사실 요새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실은 이렇게
일일이 집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주도민들, 또 서귀포 시민들 정신건강 문제가 어떻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 입원율이 그 낮은 편인데 이게 이제 뭐 더 건강해서 그러냐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그 2022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상급 종합병원의 이용이 멀면 멀수록 상급종합병원 입원율이 낮다. 이 말은 그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클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서도 좀 나오고 아마 제주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주도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울산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일 꼴등이 울산이고 바로 여기가 이제 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실 이제 의료 자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게 이렇게 뭐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거나 의료기관 간의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1차 의료 기능이 좀 취약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료 공급 격차가 크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주가 보니까 상당히 공공보건 의료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가 병상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주도는 40%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공병원이 이렇게 병상 비중이 많으니까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잘 해서 조금 더 이 제주도민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손을 놔버리면 이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제주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의료는 다 시민들이 돈 내서 여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내서 사서 이용하는 거고 수익이 되면 공급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제주도를 방치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 돈 되는 의료를 표방하는 그런 쪽으로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의료를 할 거고 그런 의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지자체는 2개이지만 기초 지자체는 2개이지만 보건소는 6개가 있어요. 원래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지자체당 하나의 보건소 물론 이제 최근에 21대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인구가 30만 이상인 데는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긴 하지만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때 제주도 전체 4개 있던 보건소를 6개로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지역 균형적인 기초 지역보건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별로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좀 개선하는 거라거나 국민대병원과 의료원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을 이제 소위 이제 케어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 차원에서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 의료 인력이 사실 OECD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병상은 OECD 평균을 한참 뛰어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의사고 간호사고 간에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게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 인력은 정말 한번 재밌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다고 해야 될지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간호대 졸업생 숫자는 OECD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졸업을 했는데 병원 현장에 안 남아있고 전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임금 수준도 문제지만은 또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당직을 넣고 나이트 당직을 뭐 한 달에 7번씩 쓴다거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공부를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별로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정신이 약간 혼란스럽고 이래가지고 그만큼 삶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게 간호사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분들이 되게 나이트 근무를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점심 먹기도 식사라거나 이런 거 챙겨 먹기도 힘들고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는 제주도는 박현건 교수가 해서 했던 연구인데 간호 인력이 특히 다른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더 열악한 거예요. 근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임금 수준 때문에 이제 나간다 뭐 이런 거가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표준 임금 체계를 만든다거나 자산 형성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놔서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거 나오자마자 돼가지고 그게 아마 정책으로 제대로 정착된 것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임금만 갖고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얼마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인력 수가 정원이 제대로 있어야지 이게 교대 근무도 그렇고 아무튼 그 업무에 일을 하면서 업무의 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병상도 보니까는 이게 이제 보니까는 제주시는 전국에 근접한 특히 급성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귀포는 그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도 보니까는 서귀포가 보니까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도 보니까 이게 이제 서귀포시가 되게 미흡한 그런 수준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보니까는 이제 제주시는 전국 수준에 비슷하게 인구 1000명당 의사수인데 서귀포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보니까는 다른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비슷한데 간호사가 또 특히 제주시 서귀포시가 더 적고 그래서 그런지 관에 유치하는 의료 인력가 훨씬 많다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었고 의료 접근성도 훨씬 좋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고 파편화된 의료용은 연계성이 좀 묶어주는 그런 케어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고 좀 더 건강 친화적인 건강 경제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감염병 문제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제주도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라거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막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도 건강 친화적인 도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완결적인 필수를 위한 이제 1차 의료라거나 이런 측면으로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알아서 와서 의료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서 의료 문제를 찾아 발굴하고 이거를 해결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공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귀포 의료원을 짓긴 했고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서귀포 의료원의 급성기 기능이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이라거나 그 초고령 사회 관련해서 요양병원 짓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 얘기 나왔지만은 제주도 병원을 이제 오셨기도 했지만 저도 어쨌든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간의 협력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에 맞춰가지고 요양이나 돌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별로 고민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력 문제. 이게 지금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사실 충원이 될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정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늘릴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 인구가 이제 인구 고령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귀포라고 해서 서귀포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의료 수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건데, 아까 뭐 급성 심혈관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중환자치 중증진료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수익성이 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했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 협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문제고, 제가 아까 요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주민 참여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의료는 이렇게 시장 의료가 발전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수요가 있으면은 그에 맞춰서 돈벌이가 될 것 같은 곳에 의료가 형성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단조가 나타나는 것이 의사들이 지방에 잘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 의사 인력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주시에, 제주도에 놓고 봤었을 때 제주시의 의사 인력과 서귀포시의 의사 인력이 이렇게 따져보면 인구도 문제지만은 인구가 문제죠. 경제력도 저는 차이가 있겠다고 보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서귀포 시민들의 목숨값과 제주 시민의 목숨값이 다른가? 똑같은 고귀한 생명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떤 내용들은 모르게 뭔가 돼야 되는데 의료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 뭐 충북 단양, 그다음에 경남 하동, 그다음에 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응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김해 이런 지역의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산부인과가 없거나 외과가 없거나 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아요. 한 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병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심각해질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데서 저 본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 저한테 이런 강연을 부탁하셨냐고 최재호 무학소주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공장과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젊은 남성분들은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같이. 왜 그러냐 했더니 분만도 그렇고 아이 소아과 진료, 응급실 이런 문제가 다 불편한데 무슨 일 생기면 네가 너가 책임질 수 있냐? 항상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기업을 그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의료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놓고는 안 된다.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강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장 중심이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의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나 이용하고 싶어 해서만 공급이 가는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합쳐나가는 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한 거고, 요거를 하는 것이 저는 공공병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시 공공보건의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는 진짜 일반 보건의료 기능에 더해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필수 의료와 정책 의료와 참여 의료를 강화하는 것가 공공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에 따른 의료를 자체 안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게 공공의료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정책 의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자 한 명을 보다 보면은 이 환자가 왜 입원했지? 하는 것을 의료진이 잘 알아요. 근데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영양실조로 왔는데 이 영양실조로 온 문제를 약을 주고 뭐 해서 수액을 주고 영양 공급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퇴원하면 다시 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이 사람은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의료진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사회복지하고 연결해서 이분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냐. 또는 돌봄과 관련해서 낙상을 너무 잘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문제들, 뭐 감염병에 걸려서 왔는데 뭐가 잘 불리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옷을 잘 안 입고 그냥 막 가서 신발을 막 노출해가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얘기한다. 당뇨 합병증을 입원했는데 당뇨 관리라거나 식생활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그 보건소나 의원하고 협력해가지고 복약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개선까지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아까 제가 사진 찍을 때 저도 약간 스트레스에서 뻘쭘했던 게 제주도민들의 절반은 여성분이실 텐데 처음 어떻게 남성만 이렇게 앉아서 서서 사진을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의료는요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관료적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뭐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의료를 관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전 세계적인 공공의료의 현안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원장 독단으로 이 의료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회장을 원장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견제 기능을 넣는다거나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보니까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그걸 열심히 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 호주 원주민이라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보니까 공공의료 우리 세금으로 내는 의료인데 왜 그렇게 혜택이 안 가요?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나도 세금 다 내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의견들을 일일이 한 번씩 조사해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됐어요. 당장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거나 요거는 이렇게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역예산센터 무슨 헬기 뭐 이런 것들을 민간 의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주 한인병원에 이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도민들의 대표인 도의회나 또는 주민 참여하는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공공병원이 유일한 데예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표준과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병원이 그걸 확산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민간병원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는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병원은 관료적이라고 했죠. 민간병원은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로 되는 것들,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 굉장히 예민하게 합니다. 수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니까 공공병원에서 가격적인 문제들을 해가지고 민간을 견제하고 이러면서 시민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다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 코디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로 되는 거 이거 좀 해서 한 여기 친구들 케어 코디네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건소하고 의료원 간의 연결력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다른 데 나라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거기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지역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병원 입원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보건소나 거기 의사협회 지역 병원과 협력해가지고 이분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치료에 더 중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은 서귀포 의료원에서 이런 문제를 알아도 서귀포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아마 직접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뭐 도가 정책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슈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자라고 하면 가겠지만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미흡하다. 지금 복지적으로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뭐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 최비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문제. 근데 도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요 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병원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병원에서 당뇨 환자가 보면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해야 돼요. 눈도 봐야 되고요, 심장도 봐야 되고, 콩팥도 봐야 되고, 신경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과 의뢰 잡고 뭐 어디 잡고 하느라고 몇 번을 그 병원을 가야 돼요. 비록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요새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가요. 그러면은 약외과가 협진해서 그 문제를 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다 돈도 돈이고 뭐 부처간에 이렇게 판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퇴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병원으로 외래 팔로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뭡니까? 우리 지금 요새 상업종합병원 뭐 그러잖아요. 상업종합병원이 지금 전공의가 없어서 힘든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업종합병원의 외래 환자의 중증도 무서운거든요. 경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주도병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만은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경증 환자는 즉각적 의원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검사하고 어떻게 하는데 병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병원 자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될지 몰라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의 교통비 들어가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병원 내에서의 어떤 케어 코디네이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는 뭐 지역의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내과, 외과 이런 거 말고 지역만 연계해주는 그런 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지자체가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회복지협의체처럼 공공보건의료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병원장님들이 좀 만나가지고 야 보건소장님도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환자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합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실무차원에서 시민자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이런 연계 협력을 해나가는 거가 이제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요 지금 저기 외국은 굉장히 이런 연구가 활발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이런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분만에 따른 모성 사망비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그 분만 관련된 산부인과 의료 기술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모성 사망비는요, 전 세계에서 한 중간쯤밖에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인종적으로는 10만 명당 3.4명밖에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한 2배가 넘죠. 2.5배가 되죠. 물론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그래도 봐보세요. 대도시하고 도지하고 보면 모성 사망비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케어 코디네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저기 잘 아는 후배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분만을 지금 안 해요. 굉장히 열심히 그걸 젊었을 때 했던 친구인데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출혈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이제 나기 시작하면 빨리 큰 병원을 보내가지고 뭐 정말 심하면 자궁을 드러내는 정도로까지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혈도 시작하고. 근데 자기가
강동 송파 쪽에서 기억을 했는데 출혈기가 불어가지고 그때 8주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근데 병원 수료가 안 돼요. 어릴 때 이렇게 아는 과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안에 절차가 느려지는 과정이 있으면서 중간에 출혈기가 나는데 그때 정말 자기가 아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자기가 개업해가지고 불만을 보는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를 올린대요. 그 다음에 보상에 따른 보급 보상인가 그걸 올려준다는데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람들이 불만을 하지 만드는 동기가 될 건가? 정책을 해가지고 수가를 올리면은요, 정말 많이 버는 병원은 돈을 많이 벌지만은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은 별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협력 연계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하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면 무과실이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가지고 의사 당신들을 보호해줄게 이 정도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거는 공공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시장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는 적인 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병원이 이제 지금 국민대병원이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로 일관이 돼야 되고 그렇긴 한데 이제 기타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재해가 되면은 인력은 좀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기 공공적인 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병원으로 가라라고 하는 시그널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국민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체 안개적인 중증도가 높은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외래나 이런 거는 가급적인 의료원이나 개인 의원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작동하려면은 상당히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귀포 의료원도 이게 이제 중증도 기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 이제 인력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인력 정원을요 제가 서울시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인력 정원을 이제 의료원에서 이렇게 올리거든요.